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소비자 분쟁 전문가이신 전 롯데카드 소비자보호 팀장이시고요. 현 소비자와 함께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 분쟁 전문위원이신 이동윤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동윤입니다.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셔서 그런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오늘 말씀을 또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주제가 우리 이동윤 의원님께서 진짜 겪으셨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은 주제예요. 바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또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이유가, 올해 이제 그 10월 1일자 기사인데, 전남 연수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층간소음이 원인된 흉기 난동의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제목이 또다시 발생한 층간소음 참금 막을 방법 없나? 이데일리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분쟁 해결이 어려워 중재기구도 있으나 마나 전문가, 관리의 방점, 자치기구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아파트 박사 TV에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집콕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또 홈 트레이닝부터 뭐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밖에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와서 뭐 집에 대한 또 인테리어 수요도 늘고 다양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로 층간소음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2배 가까이 코로나 비포 애프터 비교를 했을 때 2배 가까이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민원이 접수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죠. 예. 왜 그런 건 이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위원님하고 소비자보호팀에서 소비자 분쟁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카드사에 민원이 접수되는 거는 진짜 수십만 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자친절하게 때로는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처리를 해드리고 나면 그 중에 이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또 이제 그런 걸 관리하는 이제 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이제 접수가 되게 돼 있는데, 이런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고 사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리고 실제로 막 분쟁도 엄청 많지만 거기서 접수되는 거가 뭐 2배가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크게 늘어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층간소음 문제? 예. 네, 층간소음을 저는 사실 뭐 거의 뭐 일평생을 층간소음과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데요.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과장된 것 같은데요. 일평생으로까지. 네,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자녀가 지금 뭐 30대 초반이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애들이 보통 이제 돌 지나고 이제 걷게 되면 그쵸. 그때부터 이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그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래층으로부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10층에 거주했었는데 지금 가락동에 가시면은 올림픽 88 올림픽 때 지은 이제 올림픽 아파트하고 장애자 올림픽 그다음에 기자촌 선수촌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자 올림픽 아파트에 이제 18평짜리 거기에 이제 거주했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얘기를 저는 솔직하게 하니까 저는 갑질하면 갑질했다고 제 얘기. 그거 맞습니다. 굉장히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 하고 나서. 예. 이제 아래층에서 이제 인터폰이 전화가 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자유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집에 거주한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차원에서 많이 하지만 굉장히 되게 자녀들 때문에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112도 오고 자체적으로 또 이제 굉장히 막 스트레스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에서 우리 이제 이사 가자.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다고 하니 그럼 애들을 편안히 키울 수 있는 연립주택이나 상가주택으로 가자. 이제 집을 다시 얻을 때 집주인한테 이제 퍼밋을 받았죠.
애들이 둘 있는데 사전 허락을 받으신 네, 거죠? 뛰어도 네. 되냐? 마음대로 뭐 족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상가주택이라서 네. 아래층에 거주하지 않고 거기에 상가였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랬고 또 뭐 다 성인이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커서는 이제 송파구에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아파트 이제 그 얻었는데 거기는 조용히 살려고 네. 집안 환경이 아주 그냥 아주 쾌적하고 조용한 데를 얻어서 1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네. 어느 날 그 2층으로 바로 쌍둥이를 가진 신혼부부가 이사를 옵니다. 그 전설의 쌍둥이 예, 부부. 전설의 쌍둥이. 저희 애들도 쌍둥이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이란성 쌍둥이. 저는 뭐 직장을 나가니까 네. 별 그 문제 의식이 없었는데 네. 저희 집사람이 점점 야유회 다이어트 특별히 돈 주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이제 야유회 가는 저하고 다르게 이제 저희 집사람은 좀 슬림한 그런 이유는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쵸. 이 네. 층간소음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집 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게 젊은 부부였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가면 그분들이 와 있어요. 과일을 막 한 바구니 사가지고 아니 왜 모르시는 분들이 와 있냐 그러면은 2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층간소음 대책 회의를 하고자 왔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죠. 뭐 네. 철철이 제철 과일을 갖고 오니까 네. 강력하게 항의는 못했으나 저희 집사람이 계속 야유해 갔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잠을 잘 못 주무셨던 거예요? 잠도 못 잤고 예민해지. 예민해지니까 점점 이제 식사도 못 하고 그러니까 네.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층 최고층을 찾아서 간 게. 그러면은 층간소음이 발생했으나 그거를 이제 똑같이 또 쌍둥이도 키워본 입장에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또 더군다나 철마다 제철 과일을 가지고 찾아와서 층간소음 대책회의를 오히려 하자고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의 적극적으로 예, 대처하는 거죠. 또 사과의 어떤 표현을 하니 어떻게 뭐 할 수도 그렇다고 층간소음이 신경 쓰이지 않는 건 아니라서 그 고통이 있으니 오히려 이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살래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그 동네 대장동하고 관계없지만 태평동 아주 좋은 동네예요. 거기 지금 뒤에 그 자연 녹지도 있고 그 산도 있고 아주 그 만족도 100% 좋은 동네에 있습니다. 교통도 좋고 뭐 그쪽하고 제가 아무런 관계는 아니 우리 아파트 박사 TV를 시청하시는 그 지역에 네. 계시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께서는 우리 아파트 박사 TV를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층간소음이 그 비단 그 위층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래층에서 제 이제 그 같은 그 오래된 친구는 아래층에서 이 발생하는 그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제 친구도 거의 그 위에 집에 당일 스케줄이나 그 다음 스케줄을 다 알고 있답니다. 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심지어 그 또각또각 이제 미국은 다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또각또각 그 신발 소리도 다 들리고 그 집에 그 경조사 뭐 애사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그냥 내가 원치 않은 대로 다 파악할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니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최근에 뭐 보니까 2019년도에 한화에서 그 층간소음제 한화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차음제를 갖다가 보통 그 건설 쪽에서 보니까 30mm를 쓰는데 60mm짜리를 그 새로 개발해서 그거를 뭐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지어진 아파트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향후 이후에 지금 그 한화에서 지은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지금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 층간소음 문제를 지난번에 이제 다루면서 좀 제안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제 아파트라는 부분은 가장 고가의 소비재인 거죠.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 백이나 뭐 또 어떤 새 차를 또 차도 이제 고가의 소비재다 보니까 그 차를 또 구입했을 때 뭐 그런 소비재들 고가의 소비재들 명품들이 뭔가 기스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굴고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문제 있는 제품을 나한테 판매를 했느냐고 이제 클레임을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잘못한 경우에도 자기 화를 자기가 주지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차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하려고 봤더니 누가 새 차인데 긁어놓으면 마음이 찢어지는 게 그렇죠? 가슴이 이제 굉장히 아픈 게 인지상정인데
왜 수십 배 비싼 아파트, 이식주 중에 가장 비싼 소비재인 아파트, 그 중에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왜 이렇게 그 비도 맞추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가만히 있냐?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아파트 박사 TV도 하면서 아파트를 소비재로 인식하자라는 어떤 취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그 맥락에서 다른 소비재들은 구매를 하면 그 구매를 할 때까지 좀 과정에 있었던 제조사나 판매사의 이런 이의 제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카드업 예를 들어보면 카드를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 오는 게 어디죠? 콜센터죠. 그렇죠.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제하는데 불편하냐라든지, 특히나 또 카드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겨도 어디다 또 전화를 하죠? 소비자원. 가기 전에 이제 카드사, 무조건 이제 카드 써서 산 물건들은 카드사에 전화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해관계 CCBB를 따져보면은 이제 카드사 잘못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아파트는 그런 창구 자체가 없어요. 판매를 해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 예전에 반상회라고 있었어요. 혹시 반상회 혹시 아십니까, 장 박사님은? 반상회 분여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반상회도 들어봤습니다. 반상회라고 네. 이 몇 세대씩 모여가지고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 반장님 위주로 해가지고 네. 서로 모여서 대화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를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네. 그 반상이 그러니까 서로 대화 부족이죠. 대화가 소통 부족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이런, 문제도 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 알고 지내면 좀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면 조금 이런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갈등을 좀 미연에 이렇게 좀 그 아까 좋은 예였는데 그 현명한 2층 집 쌍둥이 부부처럼 이렇게 좀 하면 이 뭐 참극까지 가는 일은 없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한화 그 기업의 건설하는 데서 차음제를 뭐 또 개발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뭐 이런 층간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우리 위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조심하지 않아서 뭐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일 수도 있지만, 그 미국의 아까 예를 들어 주셨는데 뭐 전화하는 것도 다 들릴 정도면 그건 건물 자체가 소음 차단이 안 되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전에도 이제 판례들을 찾아보면 많이 이제 소송도 하고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단체들이 뭐 이렇게 이의 제기도 하고 했는데, 대응하는 어떤 그런 그 패턴들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최근에 그 우포 달아가지고 또 거기 이제 소송까지 갔었는데 3천만 원 배상 판결 났어요. 그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소송이었고, 저는 이제 건설사에다가 건설사에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소비재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도 문제가 생기면 판매했던 그런 판매사나 유통했던 유통사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카드도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다만 이거는 판매된 다음에 다시 재구매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중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판매한 제조사인 건설사에는 굉장히 이런 그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아파트가 한 세대가 1000세대가 지어지면 그 중에는 분명히 좀 부족하게 돼 있는 세대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윗집 아랫집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건물을 만든 건설사가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루트나 통로가 없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파트 박사 TV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또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저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 함께라는 그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불편함들을 좀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그 카드사에서 민원을 그 처리할 때도
보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네임앤셰임이라고 해서 뭐 분기마다 10만 명당 민원 건수를 공개를 해요. 그러면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죠? 아, 그 네이밍 그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다시 떠올리기 싫은 저기. 그러면 이제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에 아주 그냥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민원 건수를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걸 제안을 하냐면 앞으로 건설사마다 이렇게 뭐 그냥 신고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는 모르겠지만 민원 건수가 접수가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시청이나 뭐 이런 데 접수됐을 때 아파트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다 체크를 해서 공지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순위를 가려서 본인들이 브랜드를 선전하고 하는 의미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좋게 해서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이밍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매년 민원 평가 그 약 100여 개 그 증권 은행 뭐 비은행, 저축은행, 뭐 증권 해가지고 한 100여 개. 2010년도에 예, 78개 금융회사였죠. 한 90여 개, 좀 100여 개 됐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민원 평가를 해서 잘못한 그 민원 처리를 잘못한 그런 금융사에 대해서는 그 입구에다가 그 5등급 뭐 이래가지고 그 뭐 이름 밝혀서 창피 주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저희하고 국민카드인가 뭐인가 그 5등급 받았는데. 그때 정보유출 사건 이후에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다 별 5개를 놓아가지고 약간 역설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자라고 그런 뭐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얘기가 좀 달리 같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그 자녀분들을 좀 구독자들께서는 뭐 하나의 또 이게 방편이겠지만 제발 이 고층에 사시면은 애들이 뛰지 않도록. 저는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집안에 딱 들어오면은 손발 씻고는 포복 앞으로 해서 포복을 해서 다닐 노력할 정도였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또 내 집에서 내 아이 맘대로 또 못 뛰지도 못하게 하느냐 뭐 그런 그럴 수 있죠.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데 이 층간소음은 반드시 해결하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중재기구가 무용지물이라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 중재기구도 무용지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여수 사건뿐만 아니라 뭐 이런 또 그런 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있었던 그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던 층간소음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를 만든 건설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간에 중재도 좀 하고 뭐 기금도 좀 마련하고 서로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뭐 이사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결국은 이런 아파트 소비자들을 위해서 뭐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근데 지금 그 의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같은 이제 아파트 소비자들의 어떤 의무이자 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소비재는 그 제조했던 제조사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네임앤셰임으로 층간소음 접수가 많이 되는 아파트들은 우리가 이렇게 접수를 해서 또 공지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 좀 좋지 않다. 물론 이제 또 문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그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또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이긴 한데 지역을 밝히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또 건설사나 이런 데서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을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그 현명한 쌍둥이집 부모님 엄마 그 부부처럼 사전에 미연에 좀 서로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뿐이지 명절 한번 딱 되면은 진짜 일가 친척 오면은 소용없어요. 애들 쫙 가서 풀어놓으면은 운동장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상회해야 돼, 반상회. 그래서 어쨌든 이 끊이지 않는 그
인류의 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포복 앞으로 하든가 반상회 하든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층간소음 문제는 뭐 지속적으로 좀 다루면서 경각심도 일으키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나가고 특히나 또 이제 아파트 소비자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서 좀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이동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